시험의 결과가 나오고 일주일 만에 3차 시험을 봐야 되죠. 근데 이제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한 달 정도의 기간이 3차 시험까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없네요. 네. 그렇군요. 3차 시험은 그럼 최종입니까? 네, 시험 3차 자체로 시험이 최종이에요. 뭘 보죠? 3차 시험은 일단 창의 설계. 아이들이 가서 뭐 실험하고 뭐 이런 예전에는 한동안은 코로나 2차? 때문에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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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실험하고 보고서 쓰고 이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가 있습니다. 아, 두 가지 작업을 다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2차에서 우선 선발이 된 친구들은 3차를 안 봐도 돼요. 우선 선발이기 때문에. 아, 우선이니까. 네. 근데 이제 우선 선발은 이제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부마다 2명씩 뽑고요. 2명의 들기란 대치동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3차까지 간다고 보셔야 되죠. 속편하게 3차 하는 게 낫겠는데. 네, 3차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3차에 뭐 각종 분야별로 뭐 생물 실험, 지구과학 실험 이런 거 이제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가 이제 배점이 20점. 그러니까 아주 전체 점수로 따졌을 때는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죠, 봐야 있죠. 되기 때문에 네, 글쓰기가 있습니다. 과거 글쓰기는 어떤 주제들이 주로 나옵니까? 사실 이제 제시문 기반의 글쓰기가 시작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몇 년 정도 됐어요? 한 4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시문 기반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럼 그 이전의 기출은 보지 않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 이전의 기출은 맞아요. 그 이전의 기출은 그냥 이제 뭐 과학자에게 중요한 역량 3가지를 써라 이런 식의 한 줄 주고 아이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쓰게끔 하는 그런 유형의 이제 글쓰기였는데 이제는 2020년부터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시문 기반이고 맨 처음에는 이제 환경 이슈에 관한 제시문을 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설정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써라.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하나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사례를 하나 보여줬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걸 기반으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를 캐치해서 자기가 설정한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개념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글쓰기를 쓰면 됐고 그 다음에 2021년은 과학적 사고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과학은 이성적이고 직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술은 감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학과 예술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 그거에 이제 창조적인 직관이 무엇인가 이런 것 등등에 관해서 언급하는 과학적 사고법이 나왔고요. 사실 요거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의 분석력을 필요로 하는 대입 인문 논술 수준인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온 아이들이 너무 어려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는 다시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가상인간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제시문 분석하는 600자짜리 한 편,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의견 쓰는 700자짜리 한 편. 그래서 80분 동안 총 1,400자를 쓰는 글쓰기가 제출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탄소 발자국과 자기가 과학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묻는 것에 관해서 똑같이 80분에 2문제가 제출이 됐으니까 올해에도 똑같이 아마 제출이 되지 않을까. 유형이 굳어졌다고 봐야 되고 지금 2년 동안 같은 유형이 나왔고 네. 올해 예시 문제를 대학이 내놨습니까? 여기는 예시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네. 예시 문제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 2회의 기출은 공개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2022년, 2023년 거는 공개가 안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굳어진 어떤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알려주진 않겠다. 뭐 알려주진 않지만 학생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쵸? 다 얘기해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제시문이 뭐 가에는 뭐가 나오고 나에는 뭐가 나오고 하니까 그 정도 다 알고 있네. 작년 거랑 이제 시험 보고 온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해준 바에 의하면 작년 거랑 이제 유사한 형식으로. 그래서 2년 동안 유사한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유사한 형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저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답변이든 다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학교 측에서 의도하고 있는 정답이 거의 존재한다고 봐야 되나요? 모범 답안이 사실은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이번 문제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열려있긴 한데 좀 이제 열려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뭐 찬반으로 갈리는 거라고 하면은 방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있는 거죠. 어떤 답을 쓰던지 이제 논리적인 사고의 도출을 아이들이 이제 해야 되고 자기가 쓰는 게 뭘 쓰는 건지 이해를 하고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2년, 3년 같은 형식이 반복되고 문제가 공개가 안 될 쯤이면은 사실은 그 형식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입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돼버리면 신규로 이렇게 아무 준비가 안 된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학생을 준비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문제를 안 알려줘 버리니까. 그 열심히 꾸준히 가르쳐 왔던 학생들은 무수한 학생을 보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마 대치동이 아닌 데서 수업 듣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전형적으로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냐면 과학을 보는 학생들에게 옛날 서울대가 하듯이 자연 계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문학적인 내용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절름발이가 돼버리니까 나는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얘기를 전혀 몰라. 내지는 뭐 그런 문과 애들한테 가면 과학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생들을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는 예측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과학자의 어떤 가치 판단의 가치 문제를 다룰 때가 된 것 같다. 주제만 다를 뿐이지.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이제 가치 중립이냐 아니면 윤리적 판단이냐 이거에 관한 글쓰기를 연습을 시켰는데 그래서 입원에서 유사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과학자로서 탄소 발자국 문제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윤리적 책임에 관한 얘기를 잘 저랑 배우고 간 학생은 가서 이제 잘 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기를 살짝만 바꾸면 과학자로서 AI가 가진 AI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순식간에 문제 바뀌었는데 다른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내용 쓰게 되는데. 같은 쟁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구체적 사례들을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효중 선생님이 물어본 것처럼 당신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니에요. 의견을 물어본다고 해도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이 정해져 있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답은 1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답을 어디에 기반해서 할 거냐? 제시문이 나왔을 때는 철저하게 제시문을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기술적인 면에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되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형태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선생님들도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보다는 우리의 아이들의 그 문이과적인 소양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쉽게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준이 이미 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네. 그 동안에 이제 선생님 주로 어떻게 애들에게 수업을 지금까지는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아이들 이제 기출 분석해주고 그럼 무조건 해줘야죠. 그렇죠. 기출 분석 이런 유형으로 나오니까 이런 방식으로 시도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작년까지만 해도 세 가지 유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대비가 참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를 이제 변형을 해서 그 욕구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게끔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주제들을 이제 기출에 없는 주제들. 그래서 뭐 기계적 세계관과 유기적 세계관에 관한 얘기라든지. 좋네. 네. 뭐 다양한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으로 아이들을 이제 쓰게끔 하는데 중요한 게 기초 개념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들이 뭐 물리 엄청나게 공부하지만 기계적 세계관이 뭐고 유기적 세계관이 뭐고 이런 거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한 해가 약간 쉬웠고 한 해가 어려웠고 한 해가 쉬웠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서 애들을 엄청 빡신 문제를 준비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이제 평이한 주제가 나와가지고 어렵게 준비한 친구들이 가서 이제 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과학에 관련된 주제 중에 기초 개념 잘 다져주는 게 중요하고 시사 이슈 민감한 거. 그래서 이제 책자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계속 돌려가지고 이런 종류의 커리큘럼은 정규 수업을 꾸준히 들은 학생들은 그냥 간단한 정리만으로도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기출을 보고 약간 그 유형에 좀 집어넣는 스킬을만 살짝만 잡아주면 배우던 애들은 금방 크게 끝나버리는구나. 문제가 없죠.
게다가 올해처럼 2년 이상 이제 같은 포맷이 적용되고 예시 문제도 안 나왔으면 틀림없이 똑같이 될 테니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군요. 그쵸. 그럼 작년에 얼핏 들으면은 기출 3개, 그 다음에 예시를 뭐 그 정도 비슷하게 했으면 한 대여섯 개 정도 네. 해가지고 준비를 시켰다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 정도면 네. 충분히 거의 다 커버했다고 보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포맷이 정해졌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시킬 수도 있겠군요. 그쵸. 아,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근처에 과학학원에서도 기출문제 쓰라고 시켜요. 그렇죠. 뭐 예. 분석은 안 해주지만 분석은 안 해주고 이제 글쓰기 배점이 20점인데 선생님들이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틀린 거나 이상한 거 같은 거 표시만 하고 마지막에 20점 만점에 17점 이렇게 근거 없이 17점, 14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는데 아, 그건 좀 그렇다. 아. 근데 왜냐면 그들도 사실 평가 기준을 모르니까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 이게 아니다 이제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뭐냐면 자연계 학생들에게 인문적 소양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연계 선생님이야. 인문적 소양을 본인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뭘 가르치기 학원이니까 또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의도한 걸 못 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네. 분명히 인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배워오란 얘기거든.